소매 모듈을 통해서 7부 소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 진동의 값이 21이었고 뒷 진동의 값이 23이었는데요. 소매를 만들 때는 소매산의 값을 정해야 되는데 여성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소매의 높이는 소매산의 크기는 앞판과 뒷판의 진동 값을 더해서 4로 나누고 그 값에서 1에서 1.5를 더해서 기본 진동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보다 낮게 사용하게 되면 소매산이 낮아지게 되면 티셔츠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4분의 전체 진동에서 1에서 1.5를 더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여성복의 소매산을 얼마로 해야 될까 하는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개의 값이 44이기 때문에 여성 시그니처에 소매산이 1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소매 그리는 방법은 소매 영상에서 기본적인 영상을 시청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소매산의 이세량을 많이 없애주기 위해서 저는 앞진동에서 0.5를 빼주고 뒷진동에서 1cm를 빼줄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앞진동의 값은 20.5, 뒷진동의 값은 22를 사용할 건데요. 지금 사용하시는 소매산은 두 개의 값을 빼지 않은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고요. 소매산을 정하고 소매폭을 그려줄 때는 앞진동에서는 0.5를 빼고 뒷진동에서는 1cm를 빼주시면 돼요. 자, 우선 소매산은 정해졌으니까 앞판과 뒷판의 소매산 끝점 나사 위에 있는 선에서 자를 놓고 진동의 끝점을 20.5가 되도록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면 20.5가 여기가 되고요. 자, 고정. 뒷판은 22cm를 쓸 거라고 했으니까 자를 놓고 22에 맞춰줄 거예요. 22에 맞추어서 22가 되는 자리에 맞추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고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그대로를 그려줄 건데요. 일단 소매산의 고정 부분부터 먼저 그려주시고요. 앞판과 뒷판을 나누던 소매 끝 한번, 화살표가 있는 자리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고정선 말고 움직임이 있던 이 모듈은 그리지 말고요. 여기에서 앞소매 모듈 그려주시고 뒷소매 모듈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죠. 이 빈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모듈을 치워줍니다. 자, 이게 보이시죠? 앞에 진동 고정 모듈은 여기에서 끝이 났고 앞 진동을 키워줬던 모듈은 여기에서 시작하죠. 두 개의 점 사이를 자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세요. 두 개의 점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모듈에서 고정 모듈의 끝점과 이동한 모듈의 끝점 두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선을 그려주었고요. 앞판의 진동 끝점과 뒷판의 진동 끝점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선 하나를 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 직각으로 직각선을 맞추어서 소매산의 끝점과 연결을 해주세요. 제도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려주는 거고요. 앞판에 화살표 있던 자리에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대로 두 개의 점과 점 사이에 새로 그린 점을 반이 되는 자리에 표시 한번, 반이 되는 자리에 표시 한번, 대략적으로 반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방울 자를 이용해서 진동선을 그려줄 건데요. 물방울 자는 앞 진동을 그리는 자리, 뒷 진동을 그리는 자리 보이시죠?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손쉽게 그리실 수 있고요. 참고로 목선을 그릴 때는 이 선을 사용했었죠. 자, 앞판 두 개의 선을 이어주는데 소매산의 끝점과 새로 생긴 직선의 반이 되는 자리에 두 개의 점을 맞추어서 선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끝점이 넘어가지 않도록 두 개의 선을 연결하시고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 다음 이 자를 이렇게 돌려서 진동 아랫부분을 그려줄 건데요. 두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뒷판을 그릴 때는, 이건 앞판 그렸죠? 뒷판을 그릴 때는 이렇게 끝점에 자를 놓고 두 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 잡아주세요. 이때 그려주실 때 미리 그려져 있던 아웃라인 기본적인 선들을 따라가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 이 자를 이렇게 돌려서
만나도록 해주는데, 이때는 반드시 뒷판은 반드시 얘를 만나려고 하면 폭 파이는 꼭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연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미리 그린 선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그려주시면 쉽게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완성선을 그려줄게요. 완성선을 앞 진동을 사용했던 자를 두고 이렇게 완성선을 그려주고, 아래에도 완성선을 그려줍니다. 뒷판, 앞판, 뒷판을 이렇게 두고 선을 잡고 자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했죠. 여러분들 모듈핏 디지털북에 찾아보시면 이 내용은 나옵니다. 그 다음 이동했던 자리, 여기 표시 한 번만 해줄게요. 소매선 기본은 표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팔꿈치 길이가 32이고, 자, 이 선을 통해서 그대로 직선을 따라 내려 그어주시고요. 팔꿈치가 32, 팔 길이가 56. 이렇게 선을 잡아주시고 미리 그린 선을 따라서 팔꿈치 선을 그려주세요. 팔꿈치, 소매 부리, 소매 손목둘레가 놓이는 자리죠. 여기를 이렇게 직각을 잘 이용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진동의 끝점과 팔꿈치를 지나는 소매 뿌리까지 양쪽의 직선을 그려주세요. 그려주고 이렇게 그리면 긴 소매가 완성이 되죠. 여기에서 2cm를 올려서 팔꿈치에 2cm를 올려서 점 하나를 찍어 주시고요. 이 점은 위로 2cm 올려 주었고요. 앞쪽으로 소매선 중심선에서 앞쪽으로 3cm를 이동해서 두 점을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 주시고요. 소매 부리는 보편적으로 26에서 28을 쓰게 되는데 저는 27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전체 27이라는 소매 부리가 27이라면 반이 되는 숫자 27의 반은 13.5가 되죠. 13.5에서 1cm를 뺀 금액을 13.5에서 1cm를 뺀 수치를 여기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12.5가 되겠죠? 12.5가 되는 자리에 표시 한번. 그 다음 여기에서 바로 27이라는 소매뿌리 너비를 찾아가시면 돼요. 27을 찾아서 뒷판에 진동의 끝점과 연결해 주세요. 얘는 앞판에 진동 끝점과 연결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팔꿈치에서 안쪽으로 0.5cm, 팔꿈치는 바깥쪽으로 1cm만 빼주도록 할게요. 1cm를 빼서 새로운 선을 연결해 주는데요. 소매뿌리, 앞판 소매뿌리에서 0.5 이동하면서 진동의 끝점, 뒷판의 소매 뿌리 끝에서 1cm 이동했는 팔꿈치선, 진동의 끝선, 이렇게 연결하시고, 주로 앞쪽은 직선에 가까우니까 그대로 연결선을 잡아주시고요. 뒷판을 이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직각을 이루고 있지만 얘는 직각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선을 따라서 0.5cm 정도 내려오도록 선을 잡아주세요. 물론 더 많이 내려와도 되는데 그때는 뒷판에 이세량이 많아지니까 받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0.5 내려왔는 자리에 직각선을 잡아주시고요. 이대로 얘들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하고 각이 지지 않도록 살며시 자를 돌려서 선을 잡아주시면 긴 소매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에 너치 표시 한 번만 해줄게요. 두 개가 만나는 자리에요. 봉제를 했을 때 여기까지 긴 소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영상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팔꿈치에서 2cm 올라간 점과 소매산 중심에서 내려온 자리에서 3cm 이동했는 선을 기준으로 전체 소매 너비의 반에서 1cm 제외한 치수만큼 앞으로 나가줬는데요. 요거는 27을 쓸 거기 때문에 27이라는 소매 폭에 1cm를 뺀 12.5cm까지 앞으로 갔고요. 12.5cm.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27만큼 소매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 요 한 번만 이동해주면 그 다음은 찾기가 쉽죠. 그 다음 소매 끝에, 뒷판 소매 끝에 사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0.5 정도 내려서 직각을 그려주시고요. 직각이 되도록 그려주시고
이 두 개의 선이 만날 때 살며시 곡선을 만들어 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개가 서로 직각이 되었기 때문에 봉제를 할 때 소매 끝점이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들이 없도록 일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직각과 직각이 만나게 되면 얘들은 반드시 일자가 되지만, 이렇게 일자가 되지만 어느 한쪽이 직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소매 끝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만날 때는 반드시 직각을 맞춰 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도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서로의 길이가 다르지만 소매를 달 때는 앞쪽보다는 뒤쪽이 길지만 이쪽에 이세량이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쪽은 짧지만 뒤쪽에 보이지 않도록 얘들은 늘려서 박고 얘들은 줄여서 박죠. 전체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길이를 확인해 보니까 곡선자 생긴 그대로 앞쪽에는 44가 나왔고요. 뒤쪽은 45가 나왔는데요. 1cm의 크기는 이쪽 어딘가에서 이세량으로 얘들을 박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만약 나는 이세량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뒷판 전체 너비에 반이 되는 자리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반이 되는 자리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길이를 한번 잡아볼게요. 앞쪽에 진동 아래쪽 소매뿌리 끝점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재어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보면 여기 놓이네요. 두 개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같습니다.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1cm가 되도록 다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1cm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아래쪽에서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아래쪽에서 같은 양을 맞추시는 게 더 쉬워요. 다트의 위치. 그렇게 하면 앞판과 뒷판이 만날 때 뒤쪽에 다트 분량이 생기게 되죠. 자, 이 다트는 있어도 좋고 이세량을 주고 박을 수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다트에 팔꿈치 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초보들은 훨씬 사용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이제 앞판에 너치점을 맞춰 볼 건데요. 앞판에 소매는 이쪽이 뒤쪽이고 이쪽이 앞쪽이죠. 앞소매가 이렇게 붙게 되니까 이제 맞춤선을 찾아볼게요. 봉제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박으실 수 있는 맞춤선은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진동의 끝점에 소매 끝점에 진동과 함께 맞춰서 두 개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두 개 맞죠? 자, 다시 조금씩 움직여서 맞춰갑니다. 오, 이 자리가 나왔네요. 그럼 두 개의 길이는 지금 현재 같다는 얘기죠. 다시 또 찾아갈게요. 얼마나 이세량이 생기나 확인을 해보니, 자, 제가 지금 그린 소매에서는 이세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매를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그대로 따라서 맞춤선 잡아주시고요. 실제로 0.5 정도 이세량이 생겨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봉제를 할 때는 자, 이렇게 어깨점에서 봉제선을 따라서 이쪽 선을 맞춰 주시겠죠? 선을 맞추면서 박아주고, 그다음 다시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매를 받게 되는데, 이때 잘 보시면 두 개의 너치점이 만나는 선들이 있죠. 자, 아래쪽에 보이는 선, 저는 보이는데 이렇게 앞진동이 내려간 자리, 앞판에 소매가 놓이는 자리, 두 개의 위치에서 길이가 같죠. 이걸 이용해서 레귤런 소매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형태만 보여드렸고요. 두 개는 같은 거니까 크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진동 끝점 맞추시고 연결, 여기 다시 이동, 이렇게 하면 자, 너치랑 딱 맞게 되죠. 어렵지 않게 박으실 수 있으세요. 자, 앞인가 뒤인가 꼭 확인해서 적어두시고요. 앞, 뒤. 자, 여기까지 7부 소매의 패턴 뽑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7부 소매도 별도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긴 소매를 통해서 긴 소매를 그려놓고 길이를 짧게 올라가면서 맞춰주시면 7부 소매도 소매통도 고민 없이 바로바로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7부 소매 디자인 그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Okay, let's go.